여행을 상상하는 낭만적인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유럽 배낭여행 인솔자 미슐랭이고요. 리스본발 주간열차만 타봤지만 오늘은 리스본행 야간열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리스본의 길거리 음악을 사랑하는 길음악주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본디아,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포르투갈 여행교 교주 이화자 교주님 나와 계십니다. 올라, 이화자입니다. 네, 제가 또 오늘도 교주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포르투갈의 음악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길 음악주의자님도 계시고 네. 이화자 선생님도 파두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밤마다 파두를 들으셨고 동영상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고. 네. 그 파두는 알파마 지구 네. 그쪽에 보면은 그렇게 몰려 있는데 리스본에요. 네네 네. 리스본에 거기 몰려 있는데 뭐 우리 다 아시는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을 밤마다 한 8시 정도가 되면 하더라고요. 시작해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음악으로 기타 음악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네. 이제 여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또 남자 가수도 또 나와서 노래를 하고 또 두세 명이 같이 합창을 하고 그렇죠.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끝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늦죠 보통. 네, 네. 그래서 그 사우다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한이 그 서려 네. 있는 그런 창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파두 이야기 제가 좀 받아서 하자면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가장 먼저 파두를 자기 드라마에 반드시 써라 삽입을 해라라고 하신 그 드라마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김수현 작가님이시거든요. 오. 이분이 이미 80년대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에서 파두를 자기 그 드라마에 삽입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유명해졌던 노래가 아말리아 로드리게스, 이제 그 포르투갈식 발음 이름은 이제 호드리게스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분의 노래인 그 검은 돗배, 네. 바르쿠 네그라라는 이제 노래를 삽입을 했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예전에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스페인 한 수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스페인 가이드분이 자기가 김수현 선생님이 이제 스페인에 왔을 때도 자기가 가이드를 했었대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그 포르투갈까지 모시고 가서 이제 그 같이 가이드를 했는데 김수현 선생님이 CD만 오시면은 파도 CD만 50장씩 막 사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완전 듣고 매니아시네. 아, 이분이 정말 매니아시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저도 굉장히 파도를 좋아하거든요. 집에 CD 몇 장 있으세요? 저도 좀 있죠. 파도 CD.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거기 남자가 부르는 파도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느끼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별로 좋지가 않고 여자분들이 하는 그 파도는 오히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보다 훨씬 더 네. 예, 아름답고 더 잘 부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파두를 이제 그 부르는 사람들의 파디스트라고 하거든요. 파디스타.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파두를 직접 들은 게 2000년에 그때 이제 리스본에 처음 갔을 때 저녁에 이제 혼자 나가서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주위에 어디 뭐 파두를 하는 곳이 어딘가 이제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호텔에 물어봤더니 어디 뭐 이렇게 리플렛 네.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일반 식당이에요.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흔히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무대를 생각하잖아요. 플라멩고도. 그냥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 맞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나오더니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와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이제 처음에 완전히 영혼이 털렸어요? 영혼이 털렸죠. 그래서 혼자 부르고 둘이 부르고 셋이 부르고 근데 그때 저는 이미 파두 CD를 좀 들어서 이미 약간 이제 노래를 좀 좋아하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한 3년인가 4년 뒤에 또 리스본에 갔을 때 그 식당은 이제 다시 가보고 싶어서 다시 그 리플렛을 들고 그 장소를 찾아가니까 식당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론리 플래닛에 나와 있는 리스본 시내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알파마지구에 갔는데 조금 감동이 덜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이제 이미 입장료로 받고 뭐 와인 한 잔에 얼마 입장료 내고 듣는 곳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파도하면 제일 인상적인 게 제일 처음 그때 파도를 들었을 때와 그리고 이제 혼자 택시를 타고 이제 저녁에 호텔로 돌아올 때 이제 택시 안에서 기사 분이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계속 라디오에서도 파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너무 막 파도에 취해서 밤에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아니라 리스본 야간 택시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어원주의자로서 이 파두 어원도 파보셨겠어요? 다 파봤죠. 네. 네. 갑자기 파봤죠도 파봤죠. 네. 네. 그러니까 파두가 이제 운명,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운명이 파툼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fat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호라. FATD. 네. 거기에 이제 운명, fate. 그래서 파두도 같은 건데, 근데 여기가 그 대서양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 때부터 늘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니까 나가면 이제 또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네. 못 돌아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고 이제 파두의 정서가 보면은 이제 사우다데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처럼 이제 여기 그 포르투갈에서는 뭐 향수 아련함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두를 들으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 그러니까 우리 흔히 뽕짝이라고 부르는 노래와 정서가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제가 20대 때는 뽕짝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왜 뽕짝을 싫어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이제 좀 천박해 보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값싸 보이고, 네. 외색의 느낌,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참 트로트가 좋아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이난영 선생님이 부른 목포의 눈물 같은 거 들어보면은 전 이게 정말 우리나라 파두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정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로 나가서 뭐 망부석 못 돌아오는 사람에 그러니까 대한 애절함. 그렇죠. 뭐 심수봉의 남자는 배, 그렇죠, 여자는 남자는. 항구가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서가 비슷한 거고, 근데 이 사우다데라는 정서가 그 포르투갈 아래에 보면은 이제 케이프 베르데라고 하는 섬나라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독립국가인데 거기서 또 유명한 가수가 나오잖아요. 그 세사리아 에보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세사리아 에보라라는 분이 이제 그분은 파두가 아닌데 기분 또 정서가 여기도 사우다데예요. 파두하고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리스본에 다른 영화가 리스본행 특급 열차가 아니라 야간 오리엔트 열차. 특급 열차고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요. 네. 라스트라다님이 또 십몇 년 전에 저한테 파일로 주셨어요. 그래요? 리스본 스토리. 제가 정말 미슐랭님께 너무나 드린 게 많네요. 혹시 네. 다 보셨어요? 다 봤어요. 네. 되게 환상적이고 몽환적이고 그렇죠. 네. 하얀 느낌 막 이런 거. 그 리스본 스토리는 이제 그 어떤 음악 감독이 리스본에 가서 이제 뭐 벌어진 일인데 그 리스본 스토리에서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인 이제 음악 감독이 자다가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서 살짝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파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 그 배우이자 그 가수를 이제 포르투갈의 유명한 그 파두 가수 중에 한 명인 마데라우스라는 사람이 여성분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너무나도 좋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리스본 스토리 그 이제 짧은 영화 그 소개 오피셜 그 소개 필름 보면 한 3분 50초 되는데 그 아까 화자 선생님이 다녀오신 그 리스본의 그 언덕길을 막 좁은 골목길을 전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으면은 파도가 쫙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도를 빼놓고는 정말 그 포르투갈은 설명하기가 어렵죠. 네. 선생님도 그 영화 보셨어요? 저는 리스본 그 스토리. 영화는 네. 못 봤는데 네. 그 파두 뮤지엄이 있어요. 네. 알파마지구에 가면 거기 가면은 우리가 이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네. 뭐 네. 그 음악으로 CD로는 많이 듣지만 네. 사실 네. 비주얼로 네. 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네. 굉장히 네. 보기는 네. 힘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그거 장시간 동안 앉아서 파두 뮤지엄에서 네. 충분히 그것을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가보시라고. 파두 네. 뮤지엄이 있군요. 네, 파두 네. 뮤지엄이 네. 있습니다. 저는 왜 안 네. 갔을까요? 그리고 네. 이게 그 아르줄레주라는 말도 그렇고 알파마라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아랍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죠. 이렇게 바다 건너 네네, 이게 모로코죠. 또 네네. 길게 느리는 창법 이것도 네, 이제 네. 뭐 아랍의 영향이 많다고 그렇게 그렇죠. 예. 네. 네. 선생님 하더라고요. 모로코도 다녀오셨죠? 네네네. 다음에 모로코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모로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 다 좋아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모로코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네. 꼭 그때 불러주시면 모로코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리고 국문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또 포르투갈 가시기 전에 책도 많이 보고 가셨을 것 같아요.
사실 포르투갈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봤던 책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불안의 책이라는 것을 네. 읽은 기억이 굉장히 좋게 읽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결국 못 찾아갔고 왜냐하면 2-3일 전에 제가 막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못 찾고 그냥 갔는데 그 페수아라는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정말 천재 이 작가라면서요. 페수아라는 네. 작가는 그 1888년에 태어나서 47세에 죽은 그러니까 참 사실 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국민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전체가 페수아를 우리가 체게바라가 뭐 남미 전체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이 페수아가 이 포르투갈 전체를 특히 리스본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이 페수아의 흔적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네네.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대작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갔던 카페테리아라든지 또는 네.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그 마그네틱 같은 걸로 이 사람의 네. 그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그 캐릭터가 우리는 작가는 좀 캐릭터가 있어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항상 이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안경을 쓰고 근데 그 캐릭터를 항상 그 엽서라든지 또는 뭐 마그네틱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들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해요. 남아공 주재인 포르투갈 여사와 재혼을 하게 되고 재혼의 상처와 또 이주의 상처가 또 겹쳤겠네요. 그래서 예. 이제 할 수 없이 4살 때 엄마를 따라서 남아공 더반에 가가지고 17살 때까지 살게 되면서 또 이 문학적이고도 또 언어적인 그게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리스본에 돌아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돼서 이제 나온 다음에 영어 번역을 시작하는데 그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작가라고 소개하지 않고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번역가다 또는 무역회사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시인이고 그렇게 많은 글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면 아 시인이나 이거는 나에겐 직업이 아니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방대한 작품들이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그 출판하는 작업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그 페수아의 집 그래가지고 뮤지엄도 있더라고. 생가를 한쪽에 놓고 이렇게 전체 뮤지엄이 있고 그 안에 가면 라이브러리 도서관도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갔더니 거기 도서관에 있으신 분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이렇게 처음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라고 했더니 막 사다리를 놓고 막 높은 데로 올라가시더니 거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페수아의 책을 3-4권을 저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 페수아와 페수아들 또 이 불안의 책, 그 다음에 이 그 시집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시집 같은 경우에도 양치기 목동이라는 시집인데 그 시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저자의 이름이 알베르토 까메이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수아 책도 아닌데 왜 나를 주나라고 생각을 페수아 했었는데 책도 아닌데 왜 페수아 집에 있는 거야? 네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페수아라는 사람은 이 자기가 책을 쓸 때 이명의 작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70개의 이명으로 책을 썼다 그래요. 가명이 70개나 네, 되는. 가명이 네. 70개. 우리는 보통 자기의 그 이름을 더 날리고자 가명을 잘 쓰지 않잖아요. 네. 그냥 내가 이렇게 축적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명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 시나 매 책마다 가명으로 그래서 한 번은 양치기 목동이 됐다가 한 번은 굉장히 지식인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방대한 작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캐릭터가 독특해요. 예. 네, 천재이기도 하고 또 캐릭터가 독특한 그런 시인으로 저에게는 이제 포르투갈 하면 페르난도 페수아 이렇게 연결될 정도로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또 그 문학도 그 페소아 말고도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계셨잖아요. 노벨 문학상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건 영화도 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 사람은 아니지만은 포르투갈어로 소설을 쓰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산티아고의 작가. 파올로 코엘료. 네. 코엘료도 이제 브라질 사람이지만 그 네. 이제 소설은 이제 그쵸. 포르투갈어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저도 자꾸 발음을 하면서 헷갈려요.
우리가 포르투갈이라고 말하는 우리 분이 어릴 많거든요. 때 사회과 무대에 그렇게 나왔을걸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르투갈인데 네. 이제 우리는 자꾸 포르투갈 표기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네, 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군요. 네. 포르투갈을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네. 당연히 같은 네. 언어기 때문에 네. 그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여행객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럼 이쯤에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제 뭐 저도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듣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탈리아어는 뭐 아시다시피 리듬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이런데 스페인어는 약간 좀 일정하게 리듬이 나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불어는 이제 우리가 특유에 들어보면은 그 비음이 비음. 있잖아요. 비음. 네. 그래서 뭐 고망달라 우 이런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는 혹시 화자 선생님 좀 약간 구별하시는 방법? 아니, 저는 네. 굉장히 의아했던 게 네. 제가 듣기로 저도 네. 남미 여행하고 네. 또 이러면서 네. 스페인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네. 또 포르투갈 가서 이렇게 언어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언어로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서로 잘 얘기를 자기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아 내가 듣기로는 전혀 다른 언어고 네, 포르투갈어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네. 어떻게 저게 비슷한 언어지라는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포르투갈어는 예영 뭐 이런 의미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포르투갈어 이제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원래 그 독립왕국이 아니었고 백장령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독립을 해서 왕국이 됐기 때문에 뭐 스페인어에 좀 심한 사투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부산 사람은 우리 그 TV에 나오는 서울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TV를 보고. 그래서 근데 서울 분들은 지방 사투리를 못 알아듣듯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거의 스페인어를 이해를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포르투갈어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앙 하는 발음이 있거든요. 앙 하는 발음이 있고 쌍파울로. 예, 쌍파울로 할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불어는 그러니까 N이 마지막에 끝나면은 옹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뭐 빠르동 이런 발음이 많다고 하면은 포르투갈어는 특유의 이제 쌍 이런 발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걸 들으면서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표기도 보면은 물결 표시. 물결 네. 표시. 요게 맞아요. 특히 마지막에 A, O, 네. O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브라질 포르투갈어와 본국 유럽 포르투갈어를 어떻게 또 그 차이를 구별하느냐면은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그러니까 D를 그 지읒 발음으로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선수 호나우 딩뇨라고 하면은 브라질에서는 호나우 징뇨라고 해요. 브라질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작다라는 것을 딩뇨 하면은 반드시 여기는 징뇨. 아침 인사도 포르투갈어는 봉디아잖아요. 좋은 날. 스페인은 부에노스 디아스. 그러면 브라질에서는 봉지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들어보면 아 이건 이 사람 브라질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꿀팁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괜히 그냥 사람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압박을 주는. 아니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아 이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구나. 이 사람 브라질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이 어원보다는 네. 그 페소아가 쓴 네. 글이 어떤 것인가 이 감성적인 언어의 네. 마술사 선생님이 좀 네.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의 책을 많이 좀 몇 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의문이 생겼는데 사실 이 90% 정도가 이 카톨릭인 나라잖아요. 이 포르투갈이. 근데 이 사람의 책들의 저변에 흐르는 그 정서는 거의 허무주의 또는 약간 비신앙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시가 있거든요. 나는 야망도 희망도 없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야망이 아닌 단지 홀로 있기 위한 나만의 방법일 뿐. 왜 피아노가 필요한가?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귀를 가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을. 뭐 이런 시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지식인과 목동 사이에 끝없이 갈등을 하면서 굉장히 이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갈등을 해온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반여행주의자였어요. 네. 한마디로 영혼은 너무나 방대한 영혼을 가졌는데 리스본에 17살에 돌아온 후에 죽기까지 한 번도 다른 곳을 가보지 않은. 그래서 그러면서
그 페스와의 리스본이라는 가이드북을 쓴 심지어. 근데 제가 사실 너무 반해서 리스본에 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스본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페스와의 리스본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와서 한국에 온 다음에 사서 읽어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곳을 그 묘사하는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그대로 그 적용이 되는 그래서 그 리스본 페스와의 리스본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 해도 지금도 전혀 무리가 없을 그럴 정도의 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가시는 분들 읽어보시고 가시면 훨씬 그 여행이 풍요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존 버거가 이 리스본에 대해서 쓴 것까지 또 찾아서 읽어보셨더라고요, 알뜰하게. 이것도 제가 이 존 버거의 책을 집에서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거 4년 전에 제가 리스본을 가고자 꿈꿨을 때 리스본을 이렇게 클릭하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사서 봤는데 좀 몇 줄을 못 읽고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읽다가 보니까 뭐 지명 같은 것도 나오고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뭐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면서 이제 리스본이라는 도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제가 가서 여행이 끝날 무렵에 이 책을 중간중간 읽으니까 점점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책의 문장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존 버거가 이 진짜 리스본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이 책을 굉장히 얇아요. 그 책 두께도 얇고 이런데 굉장히 잘 이해하고 썼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존 버거는 여기서 이 단편에서 자기 엄마 돌아가신 1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와 함께 이 도시를 여행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여행하는데 항상 엄마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기억 속의 엄마랑 기억 속의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대답을 해주고 뭐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고 엄마와 함께 기억 속의 망령과 함께 여행을 하거든요. 그게 또 이 리스본이라는 도시와 너무나 잘 어울려서 리스본이 망령자의 도시 같은 망령자가 이 어머니가 자기가 만약에 그 돌아간 사람이 자기가 묻힐 곳을 정한다면 리스본을 정하겠다고 엄마가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리스본하고 너무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존 버거라는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분은 몰랐는데 보니까 그 추모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뭐 미술 그다음에 예술 이론 평론가 뭐 사진 비평가 뭐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존 버거에서 처음에 버거 생각하셨죠? 먹고 싶다. 조금 네. 약간 좀 다르게 사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너무 잘 알려지시는 사진교육 교주? 교주 같으신 분이죠. 네. 또 문학을 얘기하다 보면 그 선생님이 가기 전에 읽으셨던 리스본행 야간열차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 책이 이제 리스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라서 당연히 이 책은 포르투갈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게 원래 영화 이전에 원작이 있었던. 네, 원작이 있었어요. 저는 책을 먼저 읽었었는데 이 당연히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포르투갈 작가가 썼을 것이다. 10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읽고 제가 다시 작가를 살펴봤더니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분이 그냥 스위스 베른생이시더라고요. 이름은 그래서. 보니까 스위스 불어계 통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는 리스본을 잘 이해하고 썼고 거기 나오면 이제 그레고리우스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한 그 그레고리우스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죠. 정말 고지식하고 자기가 그 짜놓은 틀에 박힌 생활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학교 선생님인데 오직 그 생활밖에 몰랐고 공부 책밖에 모르고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뭐 영화랑 책이랑 조금 달라요. 영화랑 책이랑 조금 다른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는 그 여성을 구해주면서 우연히 자기 손에 어떤 책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바로 그냥 뭐 학교도 안 가고 밤 기차를 타고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그 리스본을 향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그 세 명의 혁명가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 속에
하나의 또 영화처럼 그 안에서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이 두 명이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렇게 얽히면서 또 혁명이라는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아마데우 프라두라는 그 잘생긴 주인공도 나오고요. 그래서 마치 저 체게바라와 비슷한 그런 이미지의 그런 사람도 나오고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리스본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그래서 저 나라도 그 영화를 보면서 독재 정권이 있었고 혁명을 겪었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는데 4월 25일이 그 혁명의 날로서 이 카네이션 혁명을 기념하는 날로서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만든 다리가 리스본과 리스본 반대편을 이어주는 그 다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 리스본을 그 세계로 향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세계가 담긴 도시다. 거기서 와, 그 말 되게 멋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본만의 독특한 것이 있는데 어느 구석을 보면 다른 나라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오 다리를 보면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금문교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반대편에 보면 또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이 또 있거든요. 그걸 보면 또 브라질이 떠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세계를 또 다 품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제가 나중에 와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나한테 편안함을 주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옷 같은 거나 표정이 굉장히 소탈하기도 하지만 이방인에 대한 어떤 어색함 내지는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들어서 대하지 않는 마치 이웃 사람 내가 그냥 자기 앞집 사람인 듯이 바라보고 또 대화하고 이러는 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게 좀 항구 도시의 그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워낙 이제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특히 포르투갈은 식민지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또 특히 유럽에 아직도 독일이나 내륙에 가면은 좀 우리가 특히 피부색이 다르고 하면 좀 약간 뭐라고 하나 좀 경계의 눈초리 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좀 그런 게 덜하죠. 네. 덜한 게 아니라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죠. 제가 정말 사실 좀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코임브라 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저희 앉은 키랑 똑같은 정도의 키가 작은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앞에 오셔서 계속 저희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포르투갈 말을 안다는 듯이 계속 중얼중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갖고 저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 과자를 여기서는 기차 안에서 못 먹는 건가? 먹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덩치가 굉장히 큰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뒤에 오더니 이렇게 굉장히 느릿느릿한 말투 또 어눌한 영어로 우리 엄마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 과자 하나 달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서 그때 그게 엄마가 어릴 때 드시던 거라 하나 먹고 싶으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를 드렸더니 정말 휙 돌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과자를 막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두 분이서 그 다음 역에 이렇게 내리셨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그냥 고맙다 이런 신호라도 하잖아요. 근데 옆집 사람한테 아주 그냥 몇십 년간 친했던 사람한테 뭘 하나 받아먹고 가는 듯이 그냥 인사도 없이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그분들의 그런 소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포르투갈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 그 소설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영화에 좀 나오는 대사 이런 거 선생님은 다 모으실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그 너무 좋은 대사가 많이 나오고 또 책에도 너무 좋은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의 가장 감명 깊게 생각했던 거 여행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기 보면 이제 어느 장소에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간다는 것이다. 이거 진짜 여행교 교주가 여행교 교주의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또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 누가 한 말이에요, 그거? 이게 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두 가지가 이 사람이 한 번도 여행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답답한 이 선생님이 그냥 바로 충동적으로 어떤 그 리스본이라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 사는 동안 이루지 못했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 혁명가의 삶에서 어떤 삶의 방향을 딱 얻고 또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그러는 것과 너무 잘 맞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서 그 책 자체가 또 여행을 이렇게 많이 그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성인의 자아 발견 영화 같은 건데 어쨌든 저도 그 소설을 갑자기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갑자기.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편에서 저희가 도시 디테일 얘기와 여행 꿀팁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은 포르투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봤네요. 네. 예,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송 굉장히 그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행 처방전이 필요하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확실하게 처방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 there by your side. This is my time.